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칠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토요일날 시험 보시느라고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조금 그 본인들의 스케줄이 다 틀리시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푹 집에서 여러분들만의 공간에서 푹 쉬시고 가볍게 해설 강의와 꼭 문제 그 정답을 자기 점수를 안 맞춰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제자랑도 통화를 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7급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해 1차 피셋 7급 1차 피셋 넘기시고 보신 분들도 계세요. 통화한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 같은 경우에 말도 일리가 있어. 괜히 채점해가지고 근처에 걸려있는 점수 나오면 5급 공채 달리는데 영향이 있다, 그 말도 제가 일리가 있어서 뭐 한두 개 틀릴 정도의 자신 있게 풀지 않았으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특별할 것도 없이 제가 총평, 오늘 자료는 두 개인데 모두 공에서 공직선거법 기출 해설, 그 다음에 총평은 어제도 올라갔지만 이거를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들하고 몇 개 그 총평도 봐야 될 게 있고, 항상 해설 강의를 하면 내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즘 계속해서 저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내년도 강의 일정,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언제부터 기본 강의 개정판은 또 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어제 2시 제가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거짓으로 할 리는 없고, 오늘도 민법 경찰간부 민법 총칙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것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에서 토요일 날 시험 문제가 4시에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학원 측에서 미리 문제를 주셔가지고 2시 반, 3시 사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25문제라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해설만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해설을 달면서 내년에 이제 이 사판에다가 9급은 끼어 있고 개정법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다 올해 이번 달 거까지 다 껴 있고, 여기에다가 뭐만 넣으면 개정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1000번 보셔야 될 이 책이 이번 기출을 끼워 넣어야지. 그래서 해설을 보시다 보면 벌써 우리 해설 자료 해설란에 국가 7급 2021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어제 정확히 2시 반 정도까지 해서, 물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잤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은 2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까지는 20문제를 국가 7급이든 지금 처음으로 올해 25문항이란 말이에요. 올해부터 이제 국가 7급 2차 시험으로 바뀐, 계속 전자칠판 하다가 오랜만에 판서하려니까 느낌이 전자칠판 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차에서 25문항으로 5문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총평과 전체적인 난이도 보신 다음에, 이제는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25문제 전체를 그 평범하게 해설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해설은 전체를 드리지만 강의는 포인트를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과 이 표지 앞면에 있는 게 거의 비슷한데, 우리 이 표지 앞면으로 보세요. 항상 저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 때문에 이 총평의 표지에 올려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의 난이도와 문제의 난이도 말이에요. 이 25문항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풀었을 때의 그 난이도. 그런데 시험장, 여러분 이 시험장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돼. 써드렸던 것처럼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 때문에 옳은 것을이 많이 나왔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 1, 2, 3, 4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걸 묻는 문제가 16개나 나왔어요. 25문제 중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0문제로 환산해도 역대급이에요. 이건 제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중으로 한 건, 처음에는 중하라고 했다가 해설을 해보니까 아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 몇 개 더 있었다. 나머지는 거의 기출로 도배가 돼 있는데 몇 개는 틀리라고 내는 2개에서 3문제가, 기부행위는 저는 아예 틀려도 좋다 해서 2개에서 3개 정도, 또는 그 안에 포함된 몇 개의 한두 개 지문들이 어려워서 제가 난이도 중으로 이번 어제 올린 총평 말고 오늘 새로 드린 총평에는 중하로 안 돼 있어요. 난이도 자체도. 근데 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묻는 문제가 16개라서 얼마나 시간을 관리를 잘했느냐. 왜? 다른 과목 푸는 시간과 공직선거법에 드린 시간, 자, 이거와 이제 짬뽕이 돼서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 푸는 거는. 지금 제 해설과 해설 강의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시험장 난이도를 제가 항상 따로 드리는데 이거는 최상이에요. 최상. 최자를 뺐는데 여러분 이번에 시험장 난이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시간 관리 못했으면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 하나 더 개정법 특강에서도 한 문제 나왔고요. 올해 3월에 개정된 거 당연히 특강으로 우리 모두공에서도 했고 모두공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렸고 제 개인적인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왜 강조했어요? 잠시 뒤에 중요한 지문으로 문제로 저와 같이 보실 거. 자, 이 클로저 이상용 유튜브 제가 시간과 노력 들여서 이거 했는데 물론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에서도 최신 판례 4월달 최신 헌재 결정 4월 거 요거 정답 고르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테마로 나왔어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자료까지 다 내드렸죠. 자, 일단 1번 문제를 자, 우선은 이 총평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요. 총평 뒤에 있는 마지막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항상 문제 다 풀고 한번 보실 건데 총평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대비 똑같아요. 1번은 조문집 1000번 보기. 조문집에 없는 판례가 딱 한 지문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소거법으로 다 풀리고요. 그 판례는 위헌이 아니라서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도 안 넣고요. 아무 조문집만 여러분들이 반복했으면 정말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공직선거법이 3판이고 강의를 4년차째 이제 올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한 해도 이 안에서 벗어나서 90점 밑으로 떨어질 시험은 없었습니다. 제 해설 강의 쭉 업로드 돼 있으니까 확인 다 해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가 우리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했던 지문들 해설에다가 제가 다 써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차피 공직선거법의 문제 패턴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만 이제 어느 해 판례가 조금 더 어렵고 아니면 지엽적이고 우리 책에 없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금씩 한두 개 차이는 있을 텐데 보통은 이 공직선거법 우리 조문집만 제가 말씀드린 진짜 1000번 보기 하시면 많이 보기 하시면 90점, 2개 정도 틀려서 92점 이렇게 아니면 88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체 커트라인을 그 합격 컷을 냈을 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게 고득점이라 하면은 한두 개 정도로 막아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한 개, 두 개는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어려운 지문으로 구성을 하시니까 그것까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엽적인 공소법 조문까지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개 정도 가볍게 틀린다. 기부행위 같은 거 제가 이번에 해설은 다 들어드렸지만 해설 안 볼 거예요. 그거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투자 대비 효율도 없고. 자, 1번은 쉬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해설 달면서 상중하를 매겨요. 나름대로 오늘 멘트 좀 해드릴 때 어디는 팍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해설만 보고 아무 의미 없이 딱 밑줄 딱 틀린 거에 밑줄 거들었으니까 해설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금방 이해되는 것들은 읽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1번은 왜 볼 거냐면 교훈의 기출, 그러니까 기출의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1번은 볼 겁니다. 예비 후보자 공약집. 참고로 9개년 기출 분석표 있습니다. 그거 제 기본 강의 때 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지금 제가 이 해설 다는데도 2시 반까지였거든. 그래서 일단은 9급까지는 지난번에 내드렸어요. 특강할 때. 근데 이번에는 9개년 기출 2번 7급을 끼면 이제 기본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1강에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기출 9개년 기출 그러면은 딱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고 내년에 어디 예측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1번 예비 후보자 공약집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거에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해설로 1, 2번은 눈으로 딱 보시면 돼요. 3번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어제 밤에는 이제 너무 눈도 아프고 머리가 띵해서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혹시 OX나 이
기출 정답 표시가 잘못된 날을 정말 한 점심 먹기 전까지 2번, 3번을 더 봤는데도 한 개도 안 나왔고, 해설만 하나 잘못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오류를 교정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1시간 강의에 이 해설 강의 끝나고 이대로 그거 업로드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을 거고, 혹시라도 오탈자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거라면 하시면 되고, 제가 못 봤던 아무튼 오류나 무슨 오답, O, X 이런 것이 나오면 뭐 댓글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어요. 항상 해보면. 단순한 오탈자 뭐 그런 거 말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에 여기를 왜 제가 교훈이라고 했냐면, 없으신 분들은 가볍게 들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128페이지 펴주시면, 지금 60조 예비후보자 공약집 파트에서 이 문제를 한 문제를 구성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패턴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강조시켜 드릴게요. 128페이지 최종 공직선거법 조문집 5번을 보시면 언제 거예요? 작년 국가 구급이란 말이야. 거기서는 세 번째 줄 계제 면수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5. 표지를 제외한 거기도 틀려 있고요. 100분의 10도 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지를 포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지를 포함하는 우리 기출문제 3번 정답은 표지를 포함하는 맞아. 그런데 100분의 뭘로 냈지? 20으로. 1번부터 숫자 문제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헌법도 하시잖아요. 숫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저는 아무튼 녹색이에요. 지금은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100분의 10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거는 100분의 15. 근데 제외하는 빼버리고 이것만 틀리게 해서 정답을 했어요. 이래서 이런 1번 같은 문제는 난이도 아주 여러분들 1번부터에 안 먹이게 교수님들께서 배려한 문제란, 예를 들어서 1번에 1번, 2번, 4번을 약간 흐릿하게 애워갖고 몰라. 근데 기출만 이것만 여러 번 반복했어도 그냥 풀리는 문제잖아요. 이런 게 난이도 하예요. 이런 게. 근데 뒤에 고급진 문제 지문이 몇 개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제가 읽지도 않고 해설도 안 보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부터 얘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왜냐면 얘는 다 읽어야 되니까. 1번에 3번은 4번을 읽으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자, 여기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인데 여기도 역시 난이도가 하예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지만 시간은 걸릴 수는 있는데 난이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해설 옆에다 펴놓으신 상태에서 조문집으로, 여러분들 조문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설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조문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해설 처음 보신 분들은 해설에 끝에 파란색으로 이거 컬러로 돼 있어요. 흑백으로 뽑으셨던 분들은 PDF 파일로 보세요. 끝에 보니까 국가 9급, 2016, 2019 국가 7급, 2014, 2017, 2021 기출이 반복됐다는 얘기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해설만으로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 뜯어와서 그래요? 제가 이 해설 달 때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뜯어왔으니까, 여기다가 2021년은 제가 책 작업하면서 제가 타이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설에는 올해 것까지 들어가 있는 기출 표시가 파란색으로 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판 때는 2번 기출 끼고 판례 껴가지고 조금 늘어나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을 지엽적이거나 중복되어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페이지 빼고는 또 잘 페이지 조절해서 해마다 늘어나니까 내년 되면 더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잘 조절합니다. 딜리트도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2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자주 나오는 빈출 패턴입니다. 1번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그 숫자까지 다 제가 체크해드려요. 이렇게 프린트까지도 숫자로 다 해드리는데, 여기서도 1번, 2번이 다이렉트로 그냥 숫자 문제입니다. 전부 다. 3번의 정답 지문 정도, 2번의 정답 지문 정도 빼고, 그래서 1번 선거일 후 30일까지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고, 2번은 끝에 보니까 선거일 전 5일까지 아니죠. 10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밑줄, 그리고 해설에는 틀린 데에만 밑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 정지문에는 밑줄이 없어. 그래야지
한눈에 빨리빨리 보고 어디 틀렸는지 이번 해설 박스 안에 보니까 10일까지, 문제 보니까 5일까지.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시험날 아침에 녹색을 전체를 보통 때 암기되어 있는 것들이 반 이상이 될 거예요. 많이 반복해 하시다 보면. 근데 시험장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은 시험날 아침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제일 먼저 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시험에 그 외관적인 면에서 실수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옳은 것은 고르는 건데 마킹을 딴 데다 한다든지, 그리고 빨리 그 숫자 문제 빨리 먼저 보고 기억이 선명할 때 풀라고 했는데 괜히 그냥 순서대로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반복 많이 해드렸습니다. 3번이 정답 지문이고 반복된 기출 지문일 뿐이에요. 4번은 선거일 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3번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회가 나왔네요. 조문집으로는 19페이지. 19페이지 표 두시면서, 자, 25문항으로 늘어다 보니까 나중에 기출 전체 분석표를 보면 예전에는 그 테마에서 한 문제 나왔을 테마가 두 문제 나온 테마도 있어요. 이제 제 기본 강의나 아니면 나중에 그 기출 분석표만 다운받으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난이도 하가 아닙니다. 3번은 첫 번째로 나오는 난이도 상 문제예요, 상. 자, 일단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문 구성들 중에 특히 4번이 조금 어려운 최고 난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답 고르는 데는 그 4번 때문에 틀리는 지문은 아니라고요. 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1번부터 보시면 볼 것도 없네요. 뒤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있다 틀려 있고, 자, 3번이 정답이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3번. 4번은 해설에 써드린 대로 한번 봅시다. 이런 4번을, 자,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올해 붙으실 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나, 선생님이 말한 대로 나왔나, 내가 무슨 사고 논리 구조로 시험 문제를 이 쉬운 문제를 틀렸나, 그걸 고치지 않고는,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는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된 실수를 해서 간당간당하게 안 되든 확 넘어서 합격을 하든 본인이 올해 어떻게 복습과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3번에 이런 4번 지문을 공부한다는 말의 다름입니다. 이런 4번 지문을 앞으로 실제로 공부하면서 이런 4번 지문을 어떻게 우리가 각계격파를 왜냐하면 기출지문 보면서 이렇게 어디 조문에서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딱딱딱 보이거든요. 그거는 반복하다 보면은 또 보이지만 저랑 같이 해설 보고 생각을 하면서도 걸려요. 자, 이 4번 지문은 제가 조문 지문 중에는 기부행위는 그거는 뭐 분량상의 문제고 최고 난이도 조문이라고 써드렸어요. 자, 8조의 9가 21에서 22페이지 사이에 우리 책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사이에 있고요. 먼저 지문을 보세요. 3번에 4번. 답은 나왔어요. 4번.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호를 이용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문제를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둘 이상 시도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시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그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조문의 구조를 반복을 여러 번 해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얘를 만약에 정답 지문으로 물어봤으면 틀릴 확률이 높지, 나머지 소거법을 못했으면. 해설 보세요, 먼저. 자, 8조의 8 밑에 있는 해설 먼저 보십시오. 제가 코멘트 해드린 건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 듣고. 거기에 보니까 8조의 8 9항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지금 지문에 있는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는 누구예요? 중앙이에요, 중앙. 그리고 해당 시도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시도 여론조사야. 단위를 나눠줬지. 그리고선 위로 올라가 봐. 8조의 9 1항에서.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이렇게 해서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그 등록 신청해. 관할이 어디야? 지금 지문은 둘 이상이니까 중앙이잖아. 근데 시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고급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문을 준용 조문 갖다가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고급적인 거야. 제가 아주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을 정말 우리는 합격할 때까지 을이잖아요. 교수님이 갑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갑은 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이 됐을 때는
물론 뭐 공무원이 갑이다 이런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주체가 된 세상이 올 텐데, 진짜 갑은 절대 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할 때까지는 을로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셨을 때, 교수님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문제도 맞출게요 라는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길 바랍니다. 3번에 4번 같은 이 해설을 보려고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4번으로 오시면 아주 빈출이고요. 4번은 넘어갈 거예요. 뭐냐면 정답 지문만 보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아닌데 나는 이거 되게 어려워서 난이도 중인데,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여러 해의 시험 기출 분석과 여러 번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다 100% 맞는다? 아닙니다. 공부량과 공부 여러분들의 패턴과 구력에 따라서 나는 오히려 3번에 4는 내가 준비했어. 그런데 단순한 숫자나 쉬운 빈출 지문에서 놓쳤어.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 4번은 해설에서 그 4번의 2번 지문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이 아니에요. 호선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해설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빈출, 귀출 지문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해설만. 제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거는 반드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해설 강의할 때 여기다가 제발 제가 제 유튜브 공선법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제발 여기는 이 정도로만 하시고 이 판례는 올해 나올 거니까 꼭 반복해서 자료까지 보시고 암기하시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축약된 걸 반복해서 회독수를 높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꽉 나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을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속의 경읽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문도 안 해오고 와서 저한테 시험 못 봤다고 무슨 그런 그 볼멘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도 안 해줘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얼마나 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기출 지문이고 누구나 공선법을 공부했으면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5번 문제입니다. 5번도 해설을 보시면은 덕지덕지 과거 기출 지문들이 붙어 있고, 여기도 뻔할 뻔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정답 지문도. 정답 지문만 읽어봅니다. 5번에 2번.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구술 또는 서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나머지 쭉 보시고 6번이 중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6번이. 해설지 넘겨놓으신 상태에서, 그러나 문제를 못 푸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번은 또 옳은 것으로 나왔는데, 자, 표로 조문집에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기처럼 500인 이상 700인 이하가 아닙니다. 조문집 갖고 계신 분들은 78페이지 자, 우측에 표도 있고요. 자, 그 표에서 내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말고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 선거인수 물어보겠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니까 내년 4월에 시험 볼 사람들은 여기 표 암기하라고. 그래서 숫자, 역시 숫자네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니까 3, 4번을 말씀드려놓고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서 무소속 후보자는 자, 조문집 78을 해설지로 보셔도 되고요. 조문집은 78. 자, 여기서 해설로 보셔도 알 수 있지만 3번 지문, 2번 잠깐 두세요. 2번은 설명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좀 어렵게 구성됐는데 정답은 4번으로 조문에서 그대로 냈기 때문에 4번 정답은 여러분들이 숫자 안 바꿨거든요. 그 1번 해설에다가 올려놓은 48조 2항 4항을 4번 지문으로 읽어보시고, 3번은 추천권자 48조 3항 2호에서 추천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6천까지만 받으라고 했는데 8천까지 받게 되면은 사전 선거운동 하게 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는데, 자, 3번은 그래도 틀렸고, 자, 2번이 처음으로 나온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지문은 아까고, 이 2번은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2번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들으시려고 해설 강의, 이런 아까 이런 거나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시려고 해설 강의 들으시는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번에 문제를 읽고 해설 보기 전에 조문을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6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자, 6번에 2번. 정당이, 일단 뭐 틀린 거는 알고 있어. 답이 4번이니까. 나머진 받고. 자,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끊으세요. 샤프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와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각각, 일단 각각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각각. 여기가 일단 틀려 있어. 2번. 몇 번? 6번에. 이건 난이도 상응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얘처럼. 자, 각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부산에 가면 강서구가 있고, 북구에, 제가 명칭을 까먹었어요. 북구에 그 명칭이 까먹어서 써왔지. 부산 사시는 분들은 화명, 뭐 1동, 2동 해서 아무튼 화명, 덕천, 금곡. 화명, 덕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곡. 여러분, 한 지역구가 인구 비례 2대1 못 맞추면은 다른 지역의 일부를, 이거는 우리 조문에 아주 중요하고 판례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합쳐서 부산, 강서구, 북구, 을 선거구.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야. 근데 어디마다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후보자로 해야 돼? 지금 공직선거법상 중요한 47조 2항 그 3항을 물어본 게, 아니, 4항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5항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 북구, 여기에서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여성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해야 된다는 게 이 조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각각도 틀렸고, 이 지문 자체가 왜 틀렸냐면, 자, 이제 그 조문집 없으면 해설 그대로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각각이 왜 틀렸는지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47조 5항.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와예요? 또는이에요? 사항은 국회의원이잖아. 거기는 및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항에는 각각이 바로 밑에 지역 130 앞에 각각이 붙는 건데 5항에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각각이 아니라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회의원 지역구가 한 개로는 인구 비례를 못 맞춰서 다른 지역구의 구시군의 일부를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제외한다고 조문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여기에서 한 명을 추천해야 된단 말이, 가로 안에 보시면 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 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도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자, 이 조문이 이제 정답 지문으로 나왔으면 나머지를 속어법으로 풀으셔야 될 어렵게 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47조 4항하고 5항을 잘 및 각각인지 또는 중 어느 하나 선거인지 그걸 잘 보고 이 5번은 가로 안에 어디를 제외하고 있는지까지, 이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예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예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보실 공직선거법 축주 해설서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자,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들을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도 제가 이렇게 시간 조절하는 건 정작 설명을 포인트를 드려야 될 부분에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예요. 후보자 등록 7번 후보자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 여기도 옳은 거. 조문들이 다 쉬운데, 그리고 그 7번에 3번 같은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틀리게 내는 패턴들이에요. 그리고 1번이 그대로 7번에 1번이 49조 1항을 그대로. 그리고 그 해설 박스 안에 있는 그 기출 표시들 보세요. 이렇게 내줘서 하인 거야. 아무리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을 묻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당 추천 후보자 등록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아니죠.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 밑줄 쳐드렸고, 국회의원에는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 포함된 그 키워드잖아.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추천 정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입니다. 아주 빈출인데 4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할 때 그 추천 정당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이에요. 해설처럼. 넘어가시고 8번. 8번은 약간 하보다는 조금 위, 약간 중 정도. 자, 8번에 1번. 후보자 등록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행을 제외하고, 제가 조문집 보신 분들은 제가 예상 지문에 원래 공직선거법 조문에 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외 이렇게 해서 예상 지문을 만들기도 했고 거꾸로도 만들었어요. 제외됐는데 포함시켜서 여기는 실효된 형 포함한다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1번 해설에서 실효된 형을 포함. 자, 문제 패턴들을 이렇게 익숙해 여러분들이 친해 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다른 기출 지문도 책에는 있지만 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49조 12항 단서에서 국가 7급 2015년도에도 나왔고 그 해설에 붙어 있잖아요. 21년도 앞에. 3번 그대로 읽어보시고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4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 3개가 아니라 요런 4번 있지. 이런 패턴 때문에 조문을 키워드가 누구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어떤 제한된 사람이나 그 바운데리로 나오느냐를 공직선거법은. 근데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한 100번, 200번 정도 반복해서는 못 풀어냅니다. 숫자도 다 그렇고. 자,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가 우리 그 정확한 조문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관할 선거관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 선관위가 회부받은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9번도 보셔야 돼요. 조문집 183에 판례가 있는 거고 9번은 2번이 우리 조문집에는 없어. 자, 183페이지 펴보세요. 조문집. 여기는 책 있는 분들은 꼭 펴서 어디를 확인하시냐면 조문집 183페이지 요 4번에 문제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제 4번에 네 번째 줄 5하고 국가 9급 2019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기 판례 어떻게 돼 있어? 2016년 6월 30 2014원바 253 결정에서 또 이렇게 했듯이 이게 그 결정이에요. 해설 보시면 2016 630 2014원바 253.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면 여기다가 중요하게 다른 기출도 붙어 있고 우리도 예상 지문을 만들었겠지. 제가 모든 대법원, 공직선거법 관련 모든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을 다 여기다가 웬만한 건 있는데 기출된 건 다 있고 최신 판례는 유튜브를 해도 책 나온 이후에 다 해드리고 하는데 모든 각각 기각된 판례를 다 안 넣는 건 위헌 불합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설령 한두 지문 우리가 책에 없는 거 내도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 넣는 거야. 위반된 걸 안 넣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어. 왜냐면 추록으로도 드리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의 거는. 그래서 이런 2번은 서명운동 금지조항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데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1번이 있었고 1번이 책에 있는 판례고 그리고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그 인용하고 있는 판례고 그 다음에 설령 2번을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책에 있고 3번, 4번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난이도가 상일지 몰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입니다. 3번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난임을 받을 수 없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틀려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중간에 선거권자에 대하여 아니고요. 선거구민에 대하여 이런 4번 같은 거를 잘 표시를 해두세요. 나중에 또 속였을 때 속지 마시라고. 중간을 단어를 바꾸는 건 언제든 중요합니다. 10번은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되 10번 정답 지문만 볼게요. 4번 1, 2, 3은 그대로 그냥
원래 있던 기출 지문들 다 반복 패턴이고 4번은 수업 시간에 비교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용어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일단 해설지로 4번을 보세요. 정당 기관지 발행 배부 제한. 1항의 기관지에는 정당의 기관지에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기 사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건데 등 외에예요. 등 외에가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외에 홍보에 관한 사항 게재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게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경력 다음에 등 외에가 아니라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조문 잘 반복해서 보시면서 4번 같이 나와도 언제든지 거기 10번에 4번처럼 안 내고 조금 비틀어도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11번이 설명 하나 드릴 지문이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강의까지 전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기존에는 기본서랑 최종병위 공직선거법 기본서랑 마무리 조문집 이렇게 두 개 책으로만 하다가 올해 대비 작년 강의부터 제가 이제 객관식을 해서 객관식 편 1부는 우리 기출이고 2부에 타직렬 기출인데 예상 지문, 타직렬 기출 및 예상 지문인데 이 예상 지문에다가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진 않아. 근데 제가 이렇게 숫자 바꿀 확률이 높아요 했던 게 11번의 2번 지문입니다. 해설처럼 우리 객관식 책에 이렇게 3분의 1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해설은 시간 관계상 지금 전부 읽진 않지만 이런 2번 지문 같은 거 미리 책에서 다 실어드렸다. 예상 지문으로. 그래서 우리 조문집에다가 최신 판례 가필하시고 어느 정도만 추가를 하신다면 한 개 우리는 틀려도 되죠. 한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작은 우리 조문집에 여러분들의 완전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1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그 기출문제 때문에 계속 해드린 거고 설명은 이제 기본 강의 때 드리죠. 왜 큰이 아니라 작은 선거 구별로 하는지. 그리고 3번, 4번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11번에 2번이 원래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1번,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정답을 고르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12번도 난이도 하는 아닙니다. 다툼 있는 경우 판례 의함으로는 해놨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관련된 판례는 12번에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조문인데 전부 조문집과 강의 시간에 했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1번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끝에 12번의 1번 지문 휴대용 확성장치 그 다음에 부착된 확성장치 그럼 시끄럽잖아. 그래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2번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드린 거야. 지하철역 구내를 형광펜으로 칠하면서까지 구별을 해드렸던 거야. 2번 지문 보세요. 12번에 2번.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하철역 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지하철역 구내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걸 제가 다른 조문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비교까지 해드립니다. 수업만 듣고 반복만 하셨으면 정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 안 봤어요. 완전 결정적인 어려운 지문들은 3번 조문 그대로고 4번 위헌 판결이 아니에요. 작년에 계속해서 나왔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79조 그 판례는 이제 많이 교수님들께서 반복해서 출제하셔서 이렇게 그냥 다른 판례로 하나 구색 맞추기 위해서 판례 지문 하나 끼워 놓은 건데 이거 침해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치명타가 당연히 아닙니다. 13번으로 오셔서 13번도 난이도 하 문제고요. 2번 정답 지문만 볼게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자, 13번에 2번 보시면 재선거 재투표 문제인데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뒷걸 먼저요. 새로운 합당 정당의 순위에 그러니까
지금 정당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그게 아니라 새로운 합당 정당의 순위가 아닌 당초 선거 당시 후보자의 기호다. 그래서 밑줄 쳐드렸죠. 나머지 지문 그대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조문들, 자 여기도 넘어가고요. 14번도 2번만 보시면 지금 13, 14는 다 난이도 완전 하예요. 그냥 똑같은 그냥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몇 번을 말씀드렸어. 여기는 왜 몇 번을 말씀드렸다고 하냐면 내년 대선 때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투표하고 나가면 몇 미터 밖에서 누구 찍으셨어요? 하고서 조사기관에 나와서 출구조사합니까? 예요. 그래서 제가 50m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선법에 100m가 2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라 중에 하나가 얘야. 보세요. 14번에 2번에서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맞아요. 해설처럼 밑에 조문이야. 근데 투표소 금지되지만 거기는 끊고 거기는 O 지문이야. 뒤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하는 거 허용 안 된다니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얘랑도 구별, 그 다음에 이 자체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시험에 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들은 문제 보고 해설해서 밑줄 그런 것들만 보면 바로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작년부터 왜 이 해설지에다가, 그러니까 출력은 설령 흑백으로 하셨어도 칼라로 PDF,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보실 때 그 칼라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기출문제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도 시각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올해 25문항짜리 시험을 봤어도 판례가 그렇게 어렵고 많이 나오지 않아. 물론 제 생각은 내년은 올해처럼 옳은 것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문제 개수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것. 이건 줄어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도, 올해는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년에는, 왜냐면 이게 앞선 시험에서는 대판이 어렵게도 나왔어. 물론 제가 책에 있고 다 해드리지만, 내년에, 그리고 이번에, 헌재 결정은 유튜브에서 추록으로 해드린 거 나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사건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엄청 중요한 대법원 판례인데, 올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판에 당연히 잘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는 99.9% 나오는 거예요. 그런 판례들은.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문제 푸시는 것보다는 훨씬 합격하기에 유리한 거 아실 겁니다. 15번은 옳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 한 번씩 봅시다. 15번 1번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땡.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조문집이나 여러분들 나름의 체크해 두세요. 이렇게 바꿨을 때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숫자 바꾼 것보다는 어려워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현재가 아니야. 다른 포인트로 문제가 많이 나왔지 이 포인트 여기를 바꾼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시를 다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조문집에다가 해설지를 갖고 다닐 거 아니거든. 2번, 3번, 4번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1번만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자, 가장 많이 우리가 남은, 제가 정말 해설 강의라서 6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16번하고 21번, 25번 요 세 개가 하이라이트야. 우리 남은 것 중에 16번, 21번, 25번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요 세 개에 제가 중점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조문들이 있는 거예요. 자, 16번 보시면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근데 사전투표를 이거를 며칠부터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 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드렸던 건데 16번에서 1번부터 6일부터 2일 동안 해서 빈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6번에 2번, 3번은 자료도 있고요. 개정법 특강에도 있습니다. 자료도 다 내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예상 지문 만드는 거랑 똑같은 포인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하나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여러분들 나중에 조심해야 되냐, 요런 거. 몇 번? 16번에. 지금 16번 한다고 하는 거 여기 하고 있는데
자, 이런 2번도 그렇지만 이런 3번 같이 문제 바꿨을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번은 각급 성관이는 거기서 틀려 있어요. 각급 성관이가 아닙니다. 해설 보시면 중앙 성관이로 밑줄 쳐드렸죠. 중앙 성관이를 넣어서 읽으면 중앙 성관이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사용하기 위한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끊으세요.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게 해설에 있는 것처럼 3월 26일 개정법에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 3번. 자, 3번은 제가 예상 지문에다가는 제외안을 포함안으로 바꿨을 거예요. 1년 번호를 포함안 이렇게 바꿨을 건데, 자, 3번 같은 건 나중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걸 미리 대비 안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하나를 뺀 게 아니고 추가를 했어. 3번 지문 보시면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년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 명부가, 그래서 그 코멘트가 그거야. 선거인 명부는 아님. 이게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해서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관할 선관위명 1년 번호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정답은 이거랑 상관없이 사전투표와 관련된 기존에 나왔던 지문으로 구성했어. 그러니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1번은 틀릴 수가 없는 지문이고 2번, 3번에서 헷갈렸다고 쳐요. 4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틀려서는 안 되는 지문입니다. 17번도 3번만 보세요. 정답 지문만. 17번 1번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따 놓은 거고, 17번에 3번 보시면, 자, 누구든지 17번에 3번 지문으로 보시면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 흉장 등의 착용 기타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가 아니라고요. 선거일에요. 선거일에. 그 다음에 18번 조문 1, 2, 3. 4번은 18번도 4번만 보시면 지문은 지자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유효 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맞고요. 이때 누구한테 통지해요?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지방의회 의장. 표로도 암기하는 겁니다. 주문집에 있는 표로도. 자, 19번. 신문과 방송 통한 선거운동. 옳은 것이니까 19번 한번 보실게요. 19번 같은 거 기본 강의 시간에 정치자금 모금 대통령 선거에 한한다 해서 항상 암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주어잖아요. 근데 중간에 정치자금 모금이 들어가 있어. 해설처럼 정치자금 모금은 대통령 선거에만 하나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19번에 2번, 이런 그 2번 같은 지문에서 그 틀린 그 밑줄 쳐놓은 그 부분만 보십시오. 19번에 해설 2번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이 경우 방송 광고 할 때 이 경우 광고 횟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틀리게 되는 패턴. 자, 3번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다시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3번 지문으로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단 그냥 읽을게요.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일까지 방송 연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한 선거구 단위로 미리 지정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번 해설 보시니까 중앙선관위입니까? 그 해당하는 선거구 선관위예요. 선거구 선관위입니다. 4번 읽어보시고요. 20번은 그냥 해설만 눈으로 이렇게 한번, 20번은 제가 이제 책에는 넣어드려야 되니까, 저는 20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그냥 거의 건너뛰고, 기부행위 정의조항 112조 그 중간에는 1, 2, 3, 4, 5는 거의 안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거는 문제를 조금 재밌게 구성하셨어요. 해설 보시면 각항 1호, 2호, 3호, 4호 있죠? 전부 가나다라마바 4를 문제를 내서 구성을 한 겁니다. 4호. 4목.
해설하고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가나다라, 마바사, 아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1호 의례적인 행위, 1호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부터 4호 직무상 행위까지 중에서 요 사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 기부의 정의조항은 애우라고 해도 안 애우는 게 맞습니다. 그거 애울 시간에 21번 같은 문제를 풀려고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21과 25가 하이라이트 문제예요. 왜냐면 21은 유튜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달 그 판례를 5월달 유튜브 강의에서 올려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유튜브로 올라가는 강의,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부터 여름 전까지처럼은 못 올라가는데 그 유튜브도 찍는데 시간과 그 자료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강의가 좀 많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일단 자주는 못 올리는데 최신 판례가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단 10분이라도 올해처럼 꼭 내년 3, 4월 어느 날에 있을 국가직 9급이나 내년도도 9월에 있을 국가직 7급 전에 위헌 판결, 불합치 판결만큼은 꼭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노력할게요. 기억은 쉬운 게 아니라 자주 나왔던 판례인데 중요하고 또 나올 거니까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판례가 해설 보시면 2020년 9월 24일 판례예요. 그 전에 2018년도에 지금 이 기억 판례는 지자체장이 주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심사 그 컷오프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 기탁금 돌려주지 않아서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판례에서는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개정 부칙 3조에서 해설에 써놨어요. 부칙 3조에서 이 개정법은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선거부터, 그러면 이때 문제됐던 지금 이 기억의 이 사건은 시행되기 전 판례야. 그러니까 여전히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아. 그걸 해설에 자세히 써드렸고요. 내년에 뭐 공선법이든 헌법이든 공선법에 나오는 헌재 위헌 판결은 무조건 헌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렸으니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이제 문제는 쉽게 풀으셨을 텐데 어쨌든 알고 계셔야 돼요. 자세하게. 자, 니은. 중요한 조문인데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해서 꼭 니은도 잘 연습해 두세요. 21번의 니은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지만,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몇 호 때문에 그래요? 60조에서 1항 8호를 1항 단서에 걸리는 사람 중에 8호에 이 사람 들어와 있어, 범위 안에. 자, 그리고 없지만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7호에 있는데 제가 왜 직계 비속에다가 이렇게 해설에다 꺽쇠 해드렸어? 직계 비속.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 여기가 직계 비속이잖아. 여기 할아버지 있어도 그렇고. 형제자매 있어 없어? 근데 지문은 뭘로 나왔지? 형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D가 틀린 거예요. 앞에도 물론 없지만이니까 앞에도 틀려 있고, 직계비속 할 수 있어. 단서 조항 타고 들어가서. 자, 이런 60조, 53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직선거법은, 여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표로도 딱딱 암기하기 좋게 내드리는데 이런 것들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귿은 최신 판례고 4월, 여기에 디귿 판례는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 자, 4월 유튜브 강의에서 나온다고 해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21번의 디귿 지문입니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것,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므로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해설처럼 침해한 판례로 기억 꼭 해두시고 정확하게 끝까지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해설에 있는 그 밑줄 쳐둔 것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그리고 나서 4번, 리얼은 맨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한해해서가 키포인트죠. 없을 때는 무효 판결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정답은. 문제는 고난이도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답을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과 일단 리얼, 그러니까 지문 구성에서 기억, 리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정확하고 디귿도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었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틀리면 안 돼. 20번은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20번은 틀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20번은. 그리고 앞에서 어려웠던 그 지문 하나 틀려도 돼. 자, 그 다음에 22번은 2번을 볼 거예요. 2번하고 3번. 22번, 2번 보시면 다 읽어? 22번에 옆에 해설 눈으로 이렇게 보실 준비하면서 지문 보시면 중선인은 투표 개표 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끊으시고, 보상금 지급 사유가 그 받을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숫자만 챙기는 게 아니야. 하여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챙겨야 돼. 해설 보시면 전부 일부를 지급하지, 전체를 지급 안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외 지워졌네. 제외. 읍면동 선관위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는 따로 모아서 공부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읍면동 선관위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제외된 걸 여러분들이 암기하겠지. 여기는 제외인데 주어가 읍면동 선관위부터 시작돼서 틀렸고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밑에 거 보시고요. 23번도 반복 빈출 문제 패턴이에요. 23번에서 1번이 그대로 맞고 2번은 헌법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2번. 물론 이 공직선거법 말고 2번의 비용 부담은 정당법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구 개수는 투구, 투표, 사무원의 개표, 투구 개수는 정당 해서 수당은 정당이 부담한다 해가지고 두 문자도 따드렸고 3번, 4번 보시고 4번도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주어 문제에서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 25번이 가장 중요했다고 했는데 24번도 볼 게 있어요. 24번에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니까 해설로 보시고 디귿을 보시면 지문으로 보세요. 24번 디귿 지문.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2명 이상을 1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끝까지 표시가 돼 있으셔야 돼요. 리얼도 자주 나오는데 지문으로 보시면 우편투표함은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동시에 개표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어요. 자, 조문 그대로고 25번을 조심하십시오. 해설 옆에 두시고 문제 보시면 25번도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1번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6일부터. 그러면 아까 사전투표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로 거기는 5일부터인데 6일부터로 고쳐있지. 여기는 6일부터인데 뭘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어요. 깜깜이 선거기간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기간 아시죠? 없애자고 자꾸 주장하는데 답답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취지가 있어. 막판에 이제 표심이 어떻게 갈 그런 것들 때문에. 자, 2번 그대로 보시고 6개월까지 보관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 평가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해로 하는 행위 못하게 108조의 3, 2항 각 호에서 하나, 2호에 딱 들어가는 거야. 1호를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별 하나를 쳐드린 거고, 4번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4번은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납니다. 자, 첫 번째 4번은 물론 이제 25번에 2번이 정답이니까 4번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4번 해설에서 숫자가 눈에 확 띄지. 4번 지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개시일 전 3일, 여기는 개시일 전 2일까지잖아. 여기서 일단 틀려 있어요. 여기서 틀려 있는데 이런 지문을 반드시 하실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로 192, 이 조문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192에 혹시 책 없으신 분들은 공직선거법 108조 3항을 보세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형광펜 제외하고는 신고해야 돼요. 밑에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며칠 전까지 뭘 갖춰서 신고해야 돼. 이 지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7호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지문 보세요. 이상으로 되어 있죠. 지문에. 이 미만 아니죠.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외하는 자에 들어가, 신고해야 되는 자에 들어가. 거기서도 틀려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저기도 틀려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일단 숫자에서 3일에서 틀려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 또 나올 것 같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위주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으려고 했다가 못 읽었던 거, 예측 가능성, 계속 질문이, 이메일이건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경감 민총 기본 강의 끝내고, 원고는 이제 기본서랑 문제집은 이제 12월 달에 나올 거고요. 요거 기본서와 기본서도 4판이고 2022년 판이란 얘기예요. 조문집도 4판이 10월, 제가 원고를 다음 주 정도에 넘기면, 왜냐면 이제 이거 그냥 이거 기출 꼈다고 원고를 넘기는 게 아니라 다시 개정법 잘 들어가 있고 최신 판례 이번 달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서 딱 넣고 해서 아마 10월 초에 나올 겁니다. 두 권이 기본 강의 교재죠. 얘는 이제 기본 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강의까지 공통 교재라서 10월 초에 나오면 제가 이제 법원칙 민법 강의도 있는데 아마 공직선거법을 먼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공직선거법 기본 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원칙 민법 강의로 11월에 넘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혹시라도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출 해설 강의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정말 꼼꼼히 여러 번 보시면서 나중에 내년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조문집 4판은 반드시 갖고 혼자라도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